언리얼 방만득입니다. 이번엔 모션 디자인의 사각형 평면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모션 디자인의 텍스트와 시퀀스를 활용해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화면 세팅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새 레벨을 열고 레벨을 저장해줍니다. 모션 디자인을 켜고 백그라운드 세팅까지 해주겠습니다. 배경은 회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기본 세팅을 다 했다면 사각형 평면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원점을 잡고 배경보다 앞으로 와야 하니 X값을 -50 주겠습니다. 크기는 50에 50이 적당합니다. 색상은 파란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들어오는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 복사한 뒤 잠시 뷰포트 오버레이를 꺼주겠습니다. 하늘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영역 바깥에서 들어오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시작점은 Y값 -550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란색보다 뒤에 있어야 하니 X값을 -45 주겠습니다. 대칭으로 반대편에도 사각형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주황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내려오는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 Z값 300에 복사한 뒤 보라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제일 뒤에 있어야 하니 X값은 -40 주겠습니다. 똑같이 아래에도 대칭으로 만들어주고 색상을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어주겠습니다. 그 전에 배경에 그림자가 비치니 배경 재질을 바꿔주겠습니다. 배경의 매테리얼 타입을 매테리얼 디자이너로 바꿔 매테리얼 디자이너를 열어주겠습니다. 쉐이딩 모델을 언릿으로, 이미시브 컬러를 회색 솔리드로 바꿔주겠습니다. 재질을 저장하고 저장한 재질을 백그라운드에 입혀주겠습니다. 매테리얼 타입이 SS로 바뀌었으면 되었습니다. 배경에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션 디자인 아웃라이너를 켜주겠습니다. 사각형들의 레이어 이름을 보기 편하게 정리합니다.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그룹에 좌표값이 있다면 추후에 좌표가 꼬이는 경우가 있어 원점으로 맞춰주고 사각형을 모두 넣어주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순서는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왼쪽 사각형이 두 바퀴를 돌아 위치를 찍고 파란색 뒤로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시퀀스에 넣어줍니다. 그 전에 FPS는 3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총 길이는 일단 600프레임으로 주겠습니다. 키프레임은 선형으로 선택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트랜스폼 값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 사각형 하나에 45프레임을 쓰겠습니다.
30프레임에서 Y값을 100으로 바꿔 키프레임을 설정하고 45프레임에서 Y값을 0으로 바꿔 키프레임을 입혀주겠습니다. 재생해보겠습니다. 30프레임에서 X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도착하게 해야 합니다. 720도 주겠습니다. 45프레임에서 반바퀴 돌아 되돌아오게 해주겠습니다. 540도 주겠습니다. 너무 많이 도는 것 같아 540도와 360도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노란 사각형도 시퀀스에 추가해주고 트랜스폼 값을 추가해 들어오게 해주겠습니다. 그 전에 이 X좌표가 수정이 안되어 있어 마이너스 4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45, 75, 90프레임의 키프레임을 찍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Z값 100과 원점에서 이동값, 회전값을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과 보라색도 대칭되게 작업해 주겠습니다. 작업이 다 되었다면 재생해 보겠습니다. 보라색의 회전이 느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전값을 확인해주고 수정합니다. 1단계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잠깐 커지는 효과를 주겠습니다. 사각형에서 바깥으로 밀려 나오게 해주겠습니다. 180프레임에서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195프레임에서 들어온 것으로 사각형을 이동해 키프레임을 찍겠습니다. 똑같은 프레임에서 나머지 사각형들도 밀려 나오게 설정해 주겠습니다. 스케일을 잠깐 커졌다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주겠습니다. 200프레임에서 스케일이 1.5배 205프레임에서 스케일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키프레임이 회색 동그라미가 되는 것은 트랜스폼 안에 있는 것 중 일부만 적용되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파란색도 스케일 적용해 주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205프레임에 모두 스케일 값이 잡혀 있으므로 250프레임에 가로 혹은 세로로 30배 값을 주겠습니다. 파란색 가로 값이 없으므로 파란색을 복사하고 시퀀스 값을 지워줍니다. 그 후 X 값을 수정해 뒤로 보내주겠습니다. 205프레임부터 스케일이 커지니 키프레임을 잡고 250에서 가로로 30배 스케일 값을 줍니다. 다음은 그룹 전체를 회전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룹을 시퀀스에 추가해 줍니다. 프레임을 250에 맞춘 뒤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285프레임에서도) 60도 회전해서 키프레임을 맞춰주겠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파란 선 Y 스케일을 늘려보겠습니다. 스케일을 늘리기 위해 키프레임 값을 주겠습니다. 문제는 스케일을 늘려도 뒤에 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를 덮어줄 배경을 복사하겠습니다. 그룹에서 일단 빼겠습니다. 각도를 기준선과 맞춰주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옮겨주겠습니다. 트랜스폼 값을 찍고 반대편에도 똑같이 찍어줍니다. 정확한 좌표는 필요 없습니다. 중앙에서 늘어나는 선과 프레임을 맞춰서 스케일을 늘려주겠습니다. 뒷부분이 보이지 않게 덮어줍니다. 처음에 만든 백그라운드 재질을 입혀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뒷부분이 덮이게 됩니다. 처음부터 재생해보겠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모션 디자인 모드로 돌아가서 텍스트 액터를 추가해줍니다. 배경보다 약간 앞인 -51에 두겠습니다. 배경의 회전각과 맞춰주고 글씨체를 바꿔준 뒤 텍스트를 언리얼 엔진으로 적겠습니다. 뷰포트 오버레이를 켜 범위를 확인하고 글자를 옮겨주겠습니다. 뒤에서 나오거나 옆에서 들어오고 스케일 값을 바꾸는 방법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뒤에서 튀어나오게 하겠습니다. 글자가 순서대로 들어올 수 있게 오포지트 100으로 설정하고 키프레임을 주겠습니다. 영상의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